그 미래소년 코난이라는 만화 영화를 혹시 아십니까? 푸른 바다 저 멀리, 푸른 바다 저 멀리. 그렇지. 교수님 아시네요. 새희망의 넘실을 그린다. 이 만화가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작가의 작품인데 이게 제 기억으로 20편이 좀 넘을 거예요. 이게 몇 년도에 나온 만화냐면 1978년에 나왔고 이 만화의 배경이 되는 시점이 2008년 7월입니다. 우리한테 과거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만화 영화를 봤을 때는 이제 미래 이야기죠. 근데 이때 만나는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거 보이죠, 이거. 이거 뭐 같습니까? 우주선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박혀 있죠? 전쟁이 나가지고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제 기억을 해보면 핵폭탄보다 훨씬 위력이 큰 플라즈마 이런 폭탄들 이게 터져가지고 지각변동이 일어나가지고 대륙이 다 잠기고 이제 물이 다 이렇게 찬 거죠. 근데 그 중에 지각변동이 일어나면서 섬이 하나 조그맣게 하나 올라오거든요. 그게 이 섬입니다. 근데 이 코난의 식구들이 이 우주선을 타고 탈출하다가 이게 추락을 해요. 그래서 혼자 살아남았어요, 얘가 코난입니다. 옆에 코난 여자친구 있죠? 라나 아버지는 할아버지인가? 할아버지인 것 같다. 어떤 분이신지 혹시 아세요? 모르죠? 과학자인데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신 분이에요. 태양광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분이고 이 섬을 지배하고 있는 악당 여기는 그 태양광 그 기술을 가지고 폭탄을 만들려고 하고 여기 보면 또 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거를 이제 에너지를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자원으로 쓰려고 하고 이런 배경들이 있거든요. 자, 문제 하나.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여기도 에너지가 필요할 텐데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어서 썼을까요? 물에 다 잠겼습니다. 조그마한 섬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네? 그 기술이 없어가지고 라나를 납치해가지고 할아버지를 압박해서 그 기술을 뺏으려고 하거든요. 어떻게? 네. 아니라니까. 예? 사람을 가르쳐요? 사람을? 인간이 깜짝 놀랐네. 네, 아닙니다. 플라스틱. 버려진 플라스틱을 주워가지고 그걸 분해해서 회수해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근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를 납치해가지고 그 태양광 가지고 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는 그 기술을 확보하려고 쟁탈전이 벌어지는 과정이 여기입니다. 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네, 바람과 태양의 나라. 바람은 뭘까요? 그렇죠. 태양광입니다. 이 만화가의 상상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1978년에 2008년이면은 30년 뒤를 가정하고 창작을 했잖아요. 이분이 세상이 이렇게 뒤집어질 것이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은 태양광이다.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이 만화를 볼 수 있으면 봐보세요. 그 유튜브 찾아보면 이렇게 그 줄거리만 있는 것들도 이렇게 보일 텐데 바다에 떠다니는 배들, 하늘에 날아가는 비행기들이 있습니다. 에너지 전부 바람하고 태양이에요. 지금 우리가 꿈꾸는 세상 똑같죠. 화석연료를 좀 밀어내고 바람과 태양의 나라로 가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자식 있게 이야기 못 하시죠? 왜 그래요? 내 생활 주변에 달라진 게 잘 안 보여. 그죠? 그러니까 길거리 딱 나가면은 길거리에서 이렇게 바람개비도 돌아가고 옆집 지붕에 태양광도 깔려 있고 이런 것들이 보여야 되는데 잘 안 보입니다.
이거 보려면 어떻게 해? 차 타고 1시간 이상 밖으로 나가야죠. 대규모 풍력단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죠. 안 보입니다. 근데 여기저기에서 조금씩 변하고는 있습니다. 충분하지 않죠. 제가 오늘 들고 온 이야기는 지역 중심 탄소 중립 정책 수립의 실제. 그래서 지역에서 실제로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정책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현재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빨리 갈 거거든요. 180페이지. 큰일 났어 지금 내가. 180페이지. 하여튼 쫓아오십시오. 그리고 뭐 스킵해서 넘어갈 때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체감하시나요? 네, 어디서 체감하십니까? 자, 기후위기 체감하시나요? 어떻게 체감하세요? 더워지고 있어요. 또? 네? 비가 와요? 또? 봄, 가을. 네. 또? 저는 우리 회사 앞에서 느꼈습니다. 저희 회사 앞에 이렇게 그 관목이 심어져 있거든요. 철쭉. 세상에나. 얘들이 작년 7월에 꽃을 피웠어.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집 앞에 와 있고 회사 앞에 와 있어요. 여러분 복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까지만으로도 시계를 한번 돌려보세요. 여러분들이 현재 입고 있는 옷 복장이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을 거예요. 반팔, 긴팔. 네. 여름이었다 싶다가 언제 모르게 겨울 돼 있다가 또 좀 지나고 보면은 봄이 왔나 싶다도 여름이고 반팔 옷 입는 기간이 훨씬 길어져 있어요. 근데 왜 못 느껴요? 왜? 서서히 오니까. 서서히 오니까. 어느 날 갑자기 반팔 10일 입다가 그 다음에 반팔을 한 달 입었다 그러면 느끼겠지. 서서히 오니까 몰라요. 자, 기후위기가 오고 기후변화 뭐 대응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개념부터 우리 명확하게 좀 잡고 갑시다. 국 그릇 안에 끓고 있습니다. 개구리가. 근데 이 개구리들이 서서히 끓이면 그냥 안에서 익죠. 뜨거우면 튀어나가겠지. 어느 순간 내가 뜨거운 걸 느꼈어. 그러면 어떻게 해? 방법은 두 가지. 버튼을 돌려가지고 불을 줄이든지 물을 붓든지 해서 온도를 낮추거나 아니면 이거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적응은. 안에다가 작은 국자 하나 올려놓고 그게 올라가 있는 거죠. 이게 적응과 완화. 이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개념은 적응과 완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게 합쳐져서 기후변화 대응인데 조금 더 가볼게요. 자, 탄소 중립과 넷제로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탄소 중립과 넷제로는 차이가 있습니까? 있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탄소 중립 그러면은 뭔가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가운데 0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직관적으로 오잖아요. 넷제로는 어때요? 네. 예전에는 좀 다르게 썼거든요. 넷제로는 정확하게 뭐냐면 온실가스 있습니다. 이 온실가스 배출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탄소 중립이 어려워요? 넷제로가 어려워요? 넷제로가 어렵죠. 근데 이 개념이 하나 통일됐습니다. 왜? 뭔가 개념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를 하려면은 뭘 찾아보면 돼? 관계 법령 찾아보면 돼요. 그게 가치에 대한 근거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여기에 온실가스에 대한 정의가 딱 나와 있습니다. 흡수량, 배출량, 0이 되는 상태. 그다음에 온실가스란 해가지고 이산화탄소, 메탄, 나산화질소 이렇게 6대 온실가스 그 이외의 물질들을 정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탄소 중립과 넷제로는 지금 통일해서 이 탄소 중립 개념으로 같이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공기 중에 질소하고 산소가 합치면 몇 프로? 99%가 넘죠.
나머지 1%가 온실가스입니다. 온실가스. 자, 온실가스 중에 대부분은 뭐? 이산화탄소예요. 한 80% 넘게. 나머지 뭐 메탄, 이산화질소, 이게 6대 온실가스가 있는데 이게 10%에서 20% 이쪽 정도 됩니다. 근데 왜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이산화탄소로 했냐? 왜? 이 양이 제일 많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근데 6대 온실가스가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왜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지구온난화 지수. 이산화탄소 1kg이 공기를 가해하는 효과. 이거 일로 봤을 때 과불화탄소 몇 배, 9,200배, 육불화황 몇 배, 23,900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수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이거는 자연 상태에서 거의 없는데 인간의 제조 공정에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인위적 활동에서 만들어지는 가스입니다. 어디에서? 반도체 공정에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기후변화. 햇빛이 쨍쨍. 그러면 기후위기 대응을 해야죠. 대응 방법 아까 두 개 있다고 그랬죠. 뭐? 완화와 적응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시점으로 보면 적응은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뭐예요? 현재고 완화는 미래적 개념입니다. 자, 수단으로 보면 기후변화 적응대책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3차 계획기간 중이고 완화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쫙 들어가서 여러한 일들을 앞으로 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지구는 어떻게 지금 이 지구가 지금 어떻게 지금 바뀌고 있는지 한번 훅 지나가면서 볼게요. 자, 보십시오. 왼쪽에 있는 건 남극입니다. 많이 줄었죠? 자, 왼쪽에 뭐 보기만 해도 그냥 빨간색입니다. 해수면 온도 같은 경우는 23년 8월에 최고치 이미 경신해버렸습니다. 빨간 선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자, 보십시오.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이 빨간 선은 뭐예요? 온도죠? 밑에 건 일조 강도입니다. 일조 강도가 세지면 온도가 올라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1960년, 70년 넘어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벌어졌죠? 왜 그래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과학자들이 확인을 해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매년 열리고 있는 게 뭐다? 캅. IPCC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한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 과학자들이 이런 근거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산화탄소와 기온의 관계도 한번 봐보세요. 올라갈수록 계속 같이 힘들죠. 연관성이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어디예요? 히말라야. 오른쪽에 있는 게 이끼입니다, 이끼. 근데 얘들이 히말라야에서 살아요. 4학년 동안 진화하면서 버텼는데 개체수가 매년 1.6%씩 줄고 있어요. 최근 100년. 4학년 진화를 추위와 자외선을 버틴 애들이 못 버티고 사라지고 있어요.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얘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뭐가 습니까? 이게 뭐예요? 고슴도치. 영국이거든요. 저도 이제 자료 찾으면서 알았는데 얘들이 변온동물입니다. 겨울이면 자야 돼. 근데 따뜻해지니까 어떻게 해? 네, 4월달까지 자야 되는데 2월에 이들이 막 나오네? 먹을 게 없으니까 이들이 이제 로드킬 당하고 죽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고슴도치 구조대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기후재난이야 두말할 필요도 없고 온실가스 올라가는 거 보이시나요? 옆에 보면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등해서 주요 온실가스들 수치들 계속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네. 지금 세상이 이렇습니다. 캘리포니아 산불, 플로리다 허리케인, 홍수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호주 6개월 동안 불난 건 아시죠? 보험료가 올라요. 50%가 올랐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대형 보험사들 있죠. 그래서 재보험을 안 받아줘.
도저히 비용 감당이 안 되니까. 이거 뭔 것 같아요? 아마존 팜 농장이에요. 팜 농장. 이게 팜이오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라면 튀길 때 쓰거든요. 외국에서는 식용유 대신 이 팜유를 많이 씁니다. 근데 팜유 농장 만드느라고 어떻게 밀림 이렇게 밀어가지고 저렇게 만들어서 팝니다. 1970년에 200만 톤이었던 게 20년에 7,600만 톤으로 늘어요. 매 1초마다 열대우림 212평. 그러면은 이게 아파트 평수로 치면은 3, 7은 21. 몇 평이나 될까요, 이게? 한 70평? 그 정도 되나요? 그게 매 1초마다 그 정도 크기가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EU가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야, 니네들 유럽에 와가지고 팜유 팔려면 이거를 밀림을 훼손하지 않고 생산했다는 증빙을 해라. 이게 규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게 우크라이나의 기후단체, 그 다음에 환경부가 계산을 해봤는데 직접 전투행위를 해가지고 21년, 1년 동안 배출된 이산화탄소 온실가스가 2,190만 톤. 그 다음에 인프라 파괴 뭐 등등해서 전체 과정 1년 동안에 들어간 건 1억 1,900만 톤 됩니다. 광주광역시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940만 톤 좀 더 되거든요. 몇 배입니까? 3배 정도 되죠? 2배 정도 되나요? 배출하지 않아도 되는 온실가스를 전쟁해가지고 이렇게 배출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문제가 있어요. 좀 뭔 것 같아요. 예. 비행기인데 전쟁이 나니까 어떻게 해? 원래는 도쿄에서 런던 갈 때 11시간이면 갔어야 돼요. 전쟁 나니까 이 공역 통과를 못 하니까 돌아가야 돼. 그래서 4시간 더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더 방출하고 있는 거죠. 자, 남극 근처 바다 코끼리가 조류독감이 걸렸어. 4만 6천 년 만에 깨어난 시베리아 동토층 벌레.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조류독감 원래 남극에 있었어요? 없었지. 조류독감 뭐가 옮겨요? 새가 옮기잖아요. 추우니까 안 가야 되는데 가. 따뜻해지니까. 옮기는 거지. 그 다음에 옆에 이거 동토층 벌레 이거 크기 얼마나 되냐면 1mm 정도 되는 거예요. 얘들이 왜 문제가 돼요? 슈퍼박테리아. 탄저균 이야기 들어봤죠? 동토층에서 이게 얼음이 녹으니까 옛날에 죽었던 동물 사체에서 탄저균 나가 사람이 갑자기 죽고 막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큰 코 영양이라는 게 있어요. 20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왜? 따뜻해져가지고 혹한 뒤에 고온 다습해가지고 얘들이 면역력이 약화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왜 문제가 되냐면 얘들은 군집 생활하는 애들이에요. 한 놈 걸리면 다 죽는 거죠. 뭐예요? 코끼리 죽었습니다. 어디에 죽어 있는 것 같습니까? 쓰레기장이죠. 이거 뭐예요? 알바트로스. 이렇게 펴면 3.6m. 얘들이 한번 뜨면 어마어마하게 날아간다는 애들이거든요. 이게 수명 얼마나 될 것 같아요? 60년. 요거는 어린 개체입니다. 근데 뱃속에 뭐가 있어요? 플라스틱 있잖아. 이게 어떻게 들어갔을까? 고기 잡아먹잖아요. 네. 원래는 저렇게 날아다녀야 되는 애들. 크게 보이시죠? 얘들이 이렇게 죽고 있죠. 자, 유령어. 밑에 거기에 걸려있는 거 보이시죠? 이 바다는 어디 바다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깨끗한 바다 어디? 울릉도 독도 바다. 바닥에가 이렇게 생겼어요. 폐어망. 왼쪽 사진은 어딜까? 미국 플로리다 바닷가입니다. 1970년대에 왜 바다에 저렇게 버려져 있을까? 왜 버려져 있을까? 합법적으로 버렸습니다, 그때. 인공호초 알아요?
고기들 집 만들어주는 거. 그거 한다고 저거 한 거예요. 인간들이. 수십만 개를. 저기서 미세 플라스틱 엄청 나오겠죠. 잘 썩지도 않고. 혹시 미국 펜실베니아 도너라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도너라라는 조그마한 미국의 도시가 있는데 한 16,000명 정도 사는 마을인데 여기에 철강 아연 황산 제조 공장이 있어요. 5일 동안 바람이 안 불었어. 근데 공장에서 나오는 아웅산가스 요게 스모그가 합쳐지면 어떻게 돼요? 정체하잖아요. 머무르잖아요. 5일 동안 그랬는데 16,000명 사는 동네에서 6,000명이 피해를 호흡기 질환이 생겼습니다. 그중 20명이 사망을 했어요. 당시 대기 중 이산화황 농도가 환경 기준 일일 환경 기준 몇 배? 10배. 런던 그레이트 스모그라고는 들어봤습니까? 이거 1948년 런던에서 여기도 한 4일 바람이 안 불었어. 황리 다량 함유된 석탄. 그때는 석탄 뗐잖아요. 난방도 해야 되고. 이게 스모그가 합쳐져 가지고 여기는 최소 4,000명에서 12,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이 만들어져요. 영국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기념비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2020년에 런던에서 있었던 일인데 9살 소녀거든요. 이 소녀가 사망을 합니다. 근데 법원에서 대기오염으로 사망했다고 첫 번째 인정을 해요. 기후변화라는 대기. 집이 어디냐면은 여기 사진에 보면 여기 주택가 보이죠? 찻길에 바로 붙어 사는 아이인데 그의 유독 스모그와 면이 많았대요. 그래서 9년 동안 법정 투쟁을 해가지고 엄마가 이겼습니다. 7년이구나, 7년. 그렇게 해서 스모그, 대기오염이 인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쳐 사망했다고 법원이 공식 인정한 첫 번째 사건. 이게 시사하는 바가 엄청 큽니다. 뭘까요? 대기오염으로 스모그나 뭐 기타 환경오염으로 사람이 죽었다고 했을 때 인과관계 밝히는 게 쉽습니까? 웬만해서 싸우기 어렵거든요. 우리나라 가습기 피해자 문제 있었죠. 얼마나 힘들게 싸워서 이겼어요. 딱 판례가 있네. 그러면 이제 정책하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죠. 앞으로. 기업들도 더 조심해야죠. 자, 서기 영전부터 지금까지 기후변화 한번 봐보세요. 2000년 전후에서 팍 올라가죠. 처음에 봤던 그 그래프랑 같이 연동해서 보세요. 1.5도는 이미 넘어간 것 같다는 게 작년 BBC 뉴스 보도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 외국 사례 봤습니다. 뭐 이런저런 뭐 북극곰도 굶고 남극빙하 농단 우리나라는 어떠냐? 어디입니까? 왼쪽에 있는 거는 목포,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인천입니다. 이게 빨갛게 바뀌어 있는 거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대로 가면 저렇게 이제 해수면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인천공항 가보셨죠? 그 주기장, 비행기 이렇게 여기 주차장처럼 돼 있는데 거기 이제 바퀴 위까지 물 차는 거죠, 이제.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표한 거니까. 네, 봐보세요. 좀 더 키워봤는데. 과일 봐봅시다. 바나나가 산청에서 잡히고 있네요. 아니, 잡힌대. 네, 잘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는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인데요. 1도씨가 올라가면 생장선이 81km 앞으로 전진, 고도는 154m 올라갑니다. 91년에서 2000년까지 평균 기온 23.7도였는데 13년에서 22년까지 24.3도가 됐어요. 그래서 0.6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48.6km 생장선이 올라갔습니다. 고도는 90m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성의 녹차가 어디서 수확이 돼요?
고성에서 소화가 되고 있어요. 제주도 한라봉은 충주까지 가버렸습니다. 어디입니까? 제주도입니다. 한라산. 자, 첫 번째 사진하고 두 번째 사진 차이가 눈에 보이시나요? 같은 날 찍었어요. 이거 22년, 23년. 이 나무는 뭐냐면 구상나무예요. 지표종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거 보입니까? 꽃이에요, 꽃. 왼쪽에는 꽃이 달렸는데 오른쪽에 안 달렸습니다. 세계 자연보전연맹에서 위기종으로 2011년에 불렸는데 이게 외국에서 굉장히 시민들이 좋아하죠. 왜? 크리스마스 트리 이걸로 만듭니다. 분포 면적이 이렇게 줄었어요. 2006년도에 738.3헥타르였는데 21년에 606헥타르. 정말 절망적인 것은 암꽃 개화량이 22년 110개에서 23년 90.7%가 줄었습니다.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이거 어디입니까? 이거 알아야 되는데 어디예요? 상무대 1952년 이랬습니다. 상무대가 대충 위치가 어떻게 좀 그려집니까? 김대중 센터 있고 평화공원, 라마다 플라자, 롯데마트 이렇게 있는데 1999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광주광역시청 공사하고 있죠. 이거 아시겠죠? 이거. 뭐 주변에 이렇게 뭐 소주방도 있고 막 그러던데 가보셨죠? 2008년에 저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요. 자, 이랬는데 이렇게 됐어. 탄소 배출량이 어떻게 됐을까? 어떨 것 같습니까? 엄청 늘었겠죠? 자, 뒤로 잠깐 돌려볼게요. 1999년 이랬다가 지금 모습 보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한 20년 걸렸을 것 같아요. 순식간에 지금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그래프가 이해가 되시죠? 확 꺾어서 올라간 거. 우리 주변에서도 이렇게 확인이 돼. 다만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질 뿐이죠. 자, 지금부터 그래프들 좀 쭉쭉쭉 보면서 갈게요. 2000년부터 22년까지 주요국 탄소 배출량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어때요? 2000년대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 떨어졌죠. 자, 1990년 대비해가지고 22년에 136.6% 증가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 그렇지. 우리나라입니다. 1인당 탄소 배출량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우하향인데 우상향으로 쫙 올라가다가 정체한 회색선. 어디? 한국이죠. 기사 건수 한번 볼게요. 2019년을 기준으로 해갖고 저렇게 늘었습니다. 빅카인지라는 재밌는 사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기사 건수 이렇게 분석해주는. 거기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됩니다. 탄소 중립 필요성에 대해서 21년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서 여론조사 해보니까 거의 92% 정도가 필요하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너지 비중 확대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82% 정도가 찬성한다. 실천의지, 불편함을 한 90% 정도가 감수하겠다. 그리고 탄소 중립 노력하지 않는 기업들 안 사. 이게 75.6%. 이미 머릿속에 정리는 끝났어. 이거 해야 돼. 나 열심히 할 거야. 근데 안 돼. 왜? 머리는 가는데 몸이 안 가. 그죠? 몸을 어떻게 이제 보낼 거냐. 이분들 직업이 뭘까? 최고 폭염 책임자라는 직업이 생겼습니다. 미국하고 호주. 여기는 생길만 하죠. 왜? 산불 나면 어마어마하죠? 폭염 오면 어마어마하죠? 우리도 그렇게 안 되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예. 기후변화가 가져온 새로운 직종. 다른 나라에서도 자꾸 이렇게 생기고 있고요. 이것도 재밌는 겁니다. 미 버지니아주 댐렉 비치라는 해변인데 이게 미 해군 군부대 아니에요.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거북이가 변온동물이잖아요. 그죠? 온도가 올라가면 수컷이 많이 나와요? 암컷이 많이 나와요? 그렇지, 수컷이 많이 나오지. 그럼 기후변화가 촉발하면 이제 어떻게 돼? 그러니까 알을 많이 이제 생산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온도가 그래도 약간 좀 차가운 동네인가 봐요. 그래서 미해군 군부대에서도 이렇게 거북이들 보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애플워치, 자, 100% 재생알루미늄으로 이거 만들겠다. 잎에. 재생원료로 사용해서 끈 있죠? 이거 만들겠다. 히토류, 재생 히토류도 25년까지 우리가 100% 하겠다. 그렇게 해서 30년까지 탄소 중립 애플워치를 만들어내겠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이거는 기업이 우리 정말 착한 기업이에요 이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물건 팔아먹어야 되니까. 저렇게 하면 이제 안 팔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체 공정 75% 감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5%는 어디서? 유통과정, 운송과정에서 줄이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파리입니다. 파리. 파리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지금까지 파리도 안 가보고 도대체 뭐 하신 겁니까? 예, 이 센강이거든요. 여기 보면 오페라하우스, 백화점, 프랑스 의회, 루브르 박물관까지 지역의 냉방을 뭘로 하고 있냐면 센강 물을 끓여다가 열변 방식으로 해서 블럭 냉방을 하고 있어요. 몰랐죠? 서울도 비슷한 강이 있잖아요. 한강. 우리 왜 안 되지? 고민해 봅시다. 그래서 파리올림픽 때까지 선수촌까지 이거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42년까지 지금 현재 86km인데 250km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리 당국자들은 착한 사람들에서 이거 할까요? 어때요? 이렇게 하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뭐야? 경제성이 확인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화석연료 떼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남는 장사다. 이게 확인이 된 거지. 뉴욕 맨하탄 옥상입니다, 이게. 이쪽은. 이렇게 돼 있죠? 자. 기후동원법이 24년 올해 발효가 되는데 여기에서 정말 잘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 빨간 글씨로 돼 있는 거 있죠. 뭐예요? 장기융자. 네. 이거 놓고 하는데 돈이 초기에 팍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이렇게 못하고 있거든요. 이자 보전 정도만 좀 해주고 있는데 하려면 이거 해야 돼요. 정책적으로. 이거 뭐야? 호주에 또라이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호주가 이렇게 사막이 많잖아요. 여기에서 태양광으로 전력을 생산해서 싱가포르로 보내겠다. 4,200km를 해저 케이블을 깔아서 보내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왜 할까요? 첫 번째 경제성이 확인됐으니까 투자해보려고 하는 거겠지. 근데 실제로 되는지는 지켜볼 일이긴 하지만 이미 네덜란드에서는 스마트 그리드 완벽하게 구성해가지고 하는 시험들도 이미 마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기술은 다 나와 있어요. 온실가스 줄일 수 있는 기술 다 나와 있어. 테스트하고 있어요. 경제성이 지금 확보가 안 되니까 못 가고 있는데 경제성이 확보되려면 첫 번째 뭘 해야 돼요? 많이 설치를 해줘야지. 네. 자, 지표로 확인되는 세계 에너지라는 지표도 한번 볼게요. 위에 빨간 건 뭐예요? 석탄입니다. 파란색으로 쭉 올라가고 있는 건 뭐예요? 재생에너지. 발전량 추이도 쫙 따라 올라가죠. 지금 제일 커브 급하게 올라가고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중국입니다. 중국.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두가 발전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전력을 생산할 때 건설 비용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환경 비용까지 모두를 포괄해서 단위당 필요한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해내는 겁니다. 이거 2017년에 나온 보고서인데 미국은 22년도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육상 풍력이 다른 것보다 월등하게 지금 비용이 줄어 있죠? 영국 어때요? 25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석탄하고 태양광 거의 2배 이상 차이 나고 있죠?
발전 비용에는 발전소 건설 비용, 폐지 비용, 운영 비용, 환경 비용, 사고인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원전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게 있어. 언론에 보도될 때. 사고인 비용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 보셨죠? 그거 난리 나니까 돈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실제로 우리 원전도 터보 밑에 구멍 뚫려가지고 멈춰 세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거 다 돈이에요. 요것부터는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은데, 자, 신재생 에너지 분야 고용 현황 한번 봐보십시오. 밑에 노란색 있죠? 이게 이제 태양광 관련한 일자리입니다.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위에가 바이오가스, 세 번째가 수소 관련한 겁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일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안 보이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죠? 네. 다 여러분들 일자리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현실로 안 와 있죠. 근데 이렇게 갈 겁니다. 태양광 발전 고용인원 상위 10개국 한번 볼게요. 1등 어디? 중국이에요. 중국. 우리나라 있습니까? 없네. 2등이 어디? 인도. 자, 그러면 대한민국 전력 소비량하고 광주와 광역시 에너지 자금 문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대한민국 전력 소비량 추이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년부터 23년까지. 자, 행정구역별 에너지 원별 발전량을 한번 볼게요. 광주 있습니까? 보입니까? 광주? 예. 전체 100 중에 광주에서는 1 생산하고 있어요. 전체 대한민국 발전량 1 중에 1 생산하고 있어요. 자, 이거를 확대해서 보면 지금 여기 색깔 보면은 보라색이 원자력, 회색이 석탄유류, 녹색이 신재생, 파란색이 가스입니다. 광주는 뭐가 제일 많아요? 신재생이 제일 많죠. 그 다음이 가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까? 어때요? 문제는 그게 아니야. 전력 자금률입니다. 광주 어떻게 돼 있어? 소비량은 군데 발전량은 1위예요. 자금률이 10%밖에 안 되네. 지금 90% 어떻게 하고 있어? 외지에서 사와야 되잖아요. 근데 앞으로 산업에 있어서 에너지가 어떻게 투입되는지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일 많은 게 어디예요? IT 산업군이죠. 정보,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그 다음에 어디예요? 기계 산업군입니다. 자동차, 일반 기계. 광주광역시 3개 특구가 지금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미래차, 두 번째가 AI 융복합지구, 세 번째가 스마트 에너지밸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개가 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포함되어 있잖아. 여기하고 여기하고. 그죠? 근데 자금률 몇 프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어디서 사와요? 응? 도대체 어디서 사와야 돼? 그래서 나온 게 부산에너지법이에요. 예. 네. 이제 주요 내용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지역에서 필요한 전기는 지역에서 조달해서 써라. 이게 부산에너지법입니다. 여기서 만들어서 서울로 보내고 인천으로 보내면 어떻게 해? 전선을 얼마나 깔아야 됩니까? 가는 동안에 손실되는 전기도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지역별 전기요금을 차등하겠다고 되어 있죠. 가까이서 샀으면 싸. 네. 광주는 절실합니다. 분산에너지.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게 공공형 VPP 구축 사업입니다. 가상발전소 들어보셨습니까? 광주광역시가 145만인데 자연 특성상 여기는 분지, 내륙 분지, 바다가 없습니다. 해상 풍력이 아까 발전 효율이 제일 좋았잖아요. 설치할 수 없잖아요. 태양광 깔려면 또 많은 대지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도심 지역에서 불가능하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자원들을 묶어서 발전소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별로 떨어져 있는 3kW, 몇 kW 이것은 힘이 없어. 그래서 낮에 이제 피크 시간이 됐을 때 재생에너지들이 확 돌아가지고 개통에 부하를 주면 어떻게 돼요?
야, 공공기관한테는 연락 옵니다. 태양광 꺼!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에다가 배터리를 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낮 동안에 생산되는 전기는 배터리에 담아놓고 저녁에 태양광 안 들어갈 때는 그놈 꺼내서 쓰고 남는 거는 거리에서 파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자원들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가상발전소로 운영하겠다는 게 VPP, 가상발전소 이 개념이에요. 광주광역시에 보통 그 석탄 화력발전소가 500메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5개 자치구가 있잖아요. 여기에 일단 100메가씩 5개 만들어서 묶으면 500메가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광주광역시가 실제로 화력발전소나 뭐 가스발전소를 짓지 않고도 발전소 하나 가질 수 있겠다. 그게 가상발전소입니다. 요건 뭐 설명자료니까 조금 보시면 되고요. 자, 2023년도 이게 대한민국 풍력발전 설비 현황입니다. 엄청나게 많죠. 근데 중요한 건 어디냐? 이 빨간 글자. 현재 돌아가고 있는 것은 얼마입니까? 1.8기가 정도 되죠. 근데 발전 사업허가를 취득한 건 23.6기가나 돼요. 22기가가 지금 안 되네. 왜? 왜 안 되고 있어요? 인허가 과정이 너무 복잡해갖고. 원샷법이라고 해가지고 법을 하나 내놨는데 그게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예정인 풍력단지 육상 해상 합치면 53기가, 54기가가 돼요. 이 물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계획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속도가 안 나오고 있어요.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이거. 근데 이것만 있냐? 여러분 수요 관리라고 들어보셨어요? 전기를 효율적으로 쓰는 겁니다. 콘센트 뽑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에어컨 온도 좀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고, 기후 에너지 실험을 제가 해봤어요. 23년도에 96개 아파트 단지가 들어와가지고 에너지 사용량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해서 8,800톤을 온실가스를 줄였어요. 양이 많은 것 같습니까? 적은 것 같습니까? 통상 전기차 한 대가 1년에 1톤 정도 이산화탄소를 줄이거든요. 그러면 에너지 사용량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 줄여가지고 한 8,800대, 수소차는 한 9,500대 정도 줄인 효과가 발생한 겁니다. 전기만 여러분들이 좀 줄여주고 음식물 쓰레기 덜 버려져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96개 아파트 들어왔어요. 광주광역시가 46만 세대 이렇게 되거든요. 다 들어온다고 할 때는 훨씬 커지겠죠. 이게 일상이 돼야지. 머리는 가는데 몸이 안 가. 몸이 가야 돼요, 몸이. 자, 탄소 중립 시대 일자리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여러분 그 딜로이트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굉장히 유명한 회계 법인입니다. 전 세계적 글로벌 회계 법인인데 여기 경제연구소가 있어요. 거기에서 보고서를 내놓으면 굉장히 주목해서 보는 보고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개가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했을 때 하나는 178조 달러, 하나는 43조 달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냅둬버리면 178조 손실, 대응하면 43조 달러 이익, 대응해야죠. 블루칼라는 뭐예요? 일반 공장 노동자들을 블루칼라라고 그랬죠? 화이트칼라는 사무직, 새로운 직종이 생겼습니다. 그린칼라. 근데 기후위기 시야업종은 어떤 거예요? 전통 산업들, 농업, 제조업, 수송, 건설 이런 게 한 8억 개 된답니다. 8억 개. 취업 일자리가 많은지 어디에 몰려 있어요? 아시아 태평양, 아프리카죠. 그럴 수밖에 없겠지. 아시아는 왜? 농사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1차 산업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미국은 안정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도 북부는 농업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디트로이트, 5대우 중심 이쪽에는 자동차, 중공업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지역에도 화석연료 에너지 산업, 광업 이런 것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 1,300만 개 정도 미국도 일자리가 불안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했을 때 한 3억 개 정도 일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진다. 능동적으로 전환되는 능동적으로 전환했을 때 창출되는 일자리 2050년까지 글로벌 넷제로 달성한다는 전제에 하는 겁니다. 중국이 3,800만 개, 미국이 500만 개, 인도가 7,400만 개.
80%는 현재 인력으로 활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넷제로가 된다고 해서 현재 있는 일자리가 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일자리에서 기후 감수성 내지는 기후위기 대응, 조절에 필요한 기술을 조금 더 배워서 일자리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그게 80%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넷제로가 돼도 필요한 직능 중 80%는 이미 존재하는 겁니다. 지금 있는 일자리에서 뭔가가 조금 플러스 알파가 돼야죠. 새롭게 생기는 일자리가 20% 정도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이 탄소 중립 관련해서 에너지는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이걸 쫙 봤어요. 이렇게 뭐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되는 근거는 이게 뭐냐? 뭐예요? 근거가 뭐예요? 법입니다.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 저희가 제정할 때 행정관이었는데 어마어마한 논의를 통해서 어렵게 통과됐습니다. 그냥 그 뉴스에는 그냥 뭐 한 줄 간단하게 나오잖아요. 몇 월 며칠 날 통과됐습니다. 이렇게. 이 과정, 이 어마어마한 과정을 거쳐서 이게 여야 합의를 거쳐서 통과된 법안. 법에 근거해 가지고 기본계획이 나옵니다. 국가기본계획. 국가기본계획이 나오면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돼? 그렇죠. 시도 기본계획이 나옵니다. 그 다음 뭐? 기초자치단체. 그게 내년 4월이면 마무리가 돼요.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 전반을 녹색성장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해가는 기본 엔진이 장착이 끝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달려가야 돼요. 첫 번째 목표가 몇 년? 그렇지, 2030년. 국가목표는 40% 감축입니다. 2018년 기준. 광주광역시는 45% 줄여야 돼요. 몇 년 남았죠? 6년 남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6년 뒤면 나이들이 어떻게 돼 있죠? 30 되기 전에 이렇게 이런 세상이 오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죠? 남일 아니죠? 탄소 중립과 관련해가지고 환경과 관련해가지고 관계되는 법률이 94개예요.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관련된 개혁은 79개나 됩니다. 이렇게 많아. 여기에 또 여러분 일자리들이 들어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 보면 법률 있고 계획 있죠? 기본 계획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디서 만들어요? 어디? 제가 일하고 있는 탄소중립지원센터, 진흥원 이런 데서 만듭니다. 이게 이제 석사급, 박사급 연구원들이 오셔가지고 계획을 열심히 초안을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시 탄소중립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위원회가 심사를 해서 시장님이 의장이시거든요. 망치 때리면 통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수립 주기가 5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뭐 20년짜리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별로 일이 계속 있는 거지. 관련돼 가지고.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살펴보세요. 저희 진흥원도 가끔 공채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올해 확정된 광주광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엄청 양이 많은데 이것도 줄여가지고 이것도 샥 지나갈게요. 중간에 안 쉬어도 되죠? 예. 인문사회 배경 어떻습니까? 인구수 줄었죠? 취약계층 숫자는 늘고 있습니다. 주택보급률은 어때요? 증가하고 있죠? 근데 이상하게 내 집은 없네? 연도별 건축물 변화도 봐보세요. 30년 이상 된 노건축물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어떻습니까? 네. 북구에 거의 한 30% 정도 모여 있고 지역 내 총생산은 계속해서 늘고 있죠. 차량 등록 대수 12년에 55만 대에서 21년에 70만 대. 많이 늘었죠? 친환경 차 보급 대수도 늘고 있는데
더 많이 잘 해야 됩니다. 이것도. 그다음에 최저에너지 소비량 같은 경우도 이쪽 보세요. 2018년 기준으로 해서 정점 피크 찍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죠. 최저 에너지 소비량 자료 참고하시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은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전체 총량 대비해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늘려야 돼요. 왜? 아까 자립률이 몇 프로라고요? 광주가? 10%밖에 안 됩니다. 더 해야 됩니다. 자,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시민 단위 평균기온 전망 보세요. 4.3도 차이가 납니다. 제 차이는 뭐? 밑에 파란색은 대응 안 하고 냅둬 버렸을 때, 빨간색은. 파란색은 그래도 대응을 잘했을 때 저렇게 차이가 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도 한번 봅시다. 2018년 정점 찍고 계속 꺾이고 있죠? 그나마 다행인데 2030년까지 몇 년 남았다? 6년 남았습니다. 얼마 줄여야 돼요? 2018년에 953만 톤인데 여기서 45% 줄여야 됩니다. 한 450만 톤 정도 줄여야 되죠? 6으로 나누면 1년에 몇 톤입니까? 6, 7, 42? 70만 톤 좀 더 줄여야 되죠? 몇 년? 아까 1톤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기차 한 대 바꿔야 되는데 몇 대를 바꿔야 돼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상당 부분은 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는 데서, 그 다음에 상당 부분은 어디서 하냐? 수요 관리. 아까 보여드렸죠? 전기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 줄여가지고 1년에 8,800대 전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광주광역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요약판입니다. 비전은 2045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로 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한다. 3대 정책 방향, 4대 전환, 12대 전략, 이행 기반 이렇게 하겠다. 되어 있어요. 이 자료를 보시고 2018년 기준 정점을 찍었었습니다. 지자체 관리 권한이라는 말이 있어요. 말이 좀 어렵죠? 그러면 지자체 관리 권한 밖에 있는 것도 있겠네? 그죠? 어떤 부분이 그럴까요? 산업. 두 번째 뭐? 에너지 전환 부분, 발전소 등등등 해서 이건 국가가 관리합니다. 나머지 80%가 지자체 관리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45년 탄소중립 로드맵을 보면 53% 정도는 배출량을 줄입니다. 나머지 42%는 재생에너지를 늘려서 상쇄시키는 거지. 그리고 나머지 4.3%는 흡수해서 0으로 만드는 겁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도 가능하다. 그렇게 앞으로는 그냥 딱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광주광역시 중장기 연도별 배출량 목표 봐보세요. 건물, 수송, 산업, 폐기물, 농축산, 기타 있는데 가장 많은 게 어디예요? 건물이죠. 건물하고 수송 두 개 합치면 몇 프로? 예, 70%가 넘습니다. 광주광역시는 건물하고 수송 분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이유는 뭘까요? 가스, 그죠? 네, 전기 사용량이 엄청나게 많은 거지, 건물. 아까 봤죠? 상부대가 허벌판에 군부대 몇 개 있다가 이렇게 확 건물로 올라가는 거 봤죠? 얼마나 많이 늘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겁니다. 자, 이것도 자료 살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법령상 의무입니다. 2018년을 기준 배출량으로 해가지고 2030년까지 37.4%를 줄여야 돼요. 전남대학교는 대상 기관일까요? 아닐까요? 대상 기관은 맞는데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33개 들어가 있죠. 여기서 주로 관리하는 건 뭐냐면 차량 연료, 그다음에 건물 연료 전기 사용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조금 센 규제가 있어요.
온실가스 배출 거래제라는 게 있어요. 직전 3개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이 12만 5천 톤이 넘거나 하나의 시설이 배출량이 2만 5천 톤이 넘어가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해야 돼요. 전남대학교는 거래 대상 기관입니다. 네. 많이 배출하고 있는 거예요. 이따가 재밌는 거 하나 볼 텐데 조선대학교하고 전남대학교하고 어디가 더 많이 배출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전남대? 조대? 이따 한번 봅시다. 네. 광주광역시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합니다. 이렇게 쭉 하고 있어요. 근데 기후위기 적은 거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교수님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1시간 딱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순탄하게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적응. 아까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가 뭐예요? 적응 말고 완화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완화는 뭐냐면 배출량을 줄이는 거죠. 30년, 45년 목표를 정해놓고 계속 줄여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후위기가 오는 속도를 줄이는 거죠. 적응은 뭐예요? 기후위기가 와서 기후변화가 됐잖아요. 개구리 생각나시죠? 뜨거운 물속에 가만히 있으면 죽잖아요. 버티게 해줘야지. 현재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게 적응입니다. 적응과 관련해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기후위기 적응이란에서 되어 있고요. 원칙이 있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료 참고해서 보시고. 제10조 보면은 기후변화의 감시, 예측, 영향, 취약평가, 재난방지 등에 대해서 대책을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도계획 수립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6장 가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후위기 적응 시책에 대해서 기후위기를 감시하고 예측하고 적응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그죠? 끊임없이 점검하고 시행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시책으로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자, 온실가스 전체 배출 감축량의 몇 퍼센트 정도가 공공에서 줄여야 되는 목표 분량이 어느 정도 될까? 100으로 봤을 때. 몇 프로? 자, 막 쓰세요. 네. 70. 10% 안 됩니다. 90%가 넘어요. 민간에서 줄여야 되는 게. 공공에서 하는 것은 취약계층. 정부가, 지자체가 도와주지 않으면 대책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일종의 선도사업을 하는 겁니다. 네. 상당 부분은 또 어디서 해줘야 되냐면 민간 기업에서 해줘야 돼요. 그게 뭐예요? 아니, 잘 생각해봐. ESG. 그죠? 그렇게 해서 22년부터 26년까지 5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3차 기후변화 적응대책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저희 기관에서 만들어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주재하시는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확정해서 이게 지금 계획이 가고 있는 거예요. 5년 단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2단계에서 뭐가 중요한 게 성과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잘하고 있는 것은 계속하고 필요한 것은 또 넣고 해서 3차 계획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시 단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환경부로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세부 시행 계획을 보면 크게 세 덩어리. 기후변화 현황 전망, 기후변화 취약성 리스크 인식조사하고 부분별 세부 시행 계획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거예요. 회복력 강화를 통한 기후안심 도시 광주. 목표가 4개가 있고 부분별 적응사업 구분 봐보세요. 몇 개 영역? 7개. 건강, 국토, 농축산, 산림, 생태계, 물관리, 산업에너지, 기타. 이렇게 해서 세우라 되어 있습니다. 촘촘히 하고 있죠?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걸 다 조사를 하는 겁니다. 연평균 기온 광주광역시 계속 오르고 있죠. 연평균 기온. 그 다음에 최고 기온도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최저기온도 계속 경신하고 있죠. 자치구별로 보면 어디가 30년 평균 제일 온도가 높습니까? 빨간색이죠. 서구 동부. 자, 강수량 봐보세요. 줄고 있죠. 근데 집중호우가 늘고 있잖아. 단기간에 많이 내리니까 이제 물난리가 나는 거죠. 기후변화 때문에. 평균 강수량도 연 폭염일수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열대야일수도 늘고 있습니다. 데프리카 그랬다가 이제 광프리카 그러대요. 네. 결빙일수도 어때요? 여기는 줄고 있어요. 21세기 시나리오별 기후 전망을 보겠습니다. 빨간색은 어떤 거? 그냥 안 하고 냅뒀을 때. 파란색은 뭔가 열심히 했을 때. 20세기 전망입니다. 이것도 자료 참고해서 보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리스크 영향 대비해서 발생 가능성과 적응 능력을 고위험군으로 구분해서 쭉 정리를 합니다. 아까 7개 부분이 있었다고 그랬죠? 건강, 농축산물, 산림 생태계, 국토, 산업에너지. 이렇게 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발생 가능성도 높고 적응 능력도 떨어지는 영역들. 뭐 이런 것들이죠. 폭염에 의한 도시 열섬 현상 심화로 취약계층에 대한 영향 증대. 취약계층에 대한 이야기는 지나쳐도 계속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59개 세부 과제가 이렇게 정리가 되죠. 목표에 따라서 방향, 추진 전략, 부문, 과제 수가 쭉 나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또 세부 단위로 또 넘어가죠. 그렇게 해서 세부 이행 과제, 기존, 신규. 기존은 뭐예요? 잘하고 있는 거 계속 한다고 그랬죠? 신규는 새롭게 들어와야 되는 거. 주간 부서가 다 정리가 됩니다. 예. 그렇게 최종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이제 조서가 나와요. 사업 단위별로 건건히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 볼게요. 광주시청 앞길에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 회사가 이 부근에 있거든요. 시청 부근에 광주 천변에. 저 얼마나 이 그늘이 고마운 줄 몰라. 걸어가 보면 저 그늘길이. 근데 이거 이렇게 만들어진 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첨단지구 새롭게 이제 조성된 거리는 그렇게 돼 있고 기존에 있는 인도나 이쪽에는 좀 새롭게 재래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래요? 예전에 인도폭이 이렇게 넓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을까? 상가. 뉴스 가끔 나오죠? 그 가로수가 이렇게 간판 가리면 어떻게 해? 쟤네 잘라버리잖아요. 죽여버리기도 하고. 세상 인심이 그렇습니다. 자, 그 길 가다 보면 이런 거 보이죠? 차폐. 이게 전부 다 이 적응대책 관련돼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외벽도 그렇고. 다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이제 정책에 의해서 이제 자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부 다 이거 돈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투수블록 밑으로 이게 물이 흘러내리게, 불투수면이 많으면 좋은 게 아니거든요, 도시에. 그렇게 해서 이제 저렇게 그 나무도 심고 해놓으면 이제 나무가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붕에 저렇게 하기도 하고. 자, 쿨루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옥상에 페인트만 바꿔줘도 태양에서 열 에너지가 오잖아요. 그러면 쿨루프만 해줘도 절반을 튀겨냅니다. 에너지를. 그러니까 건물이 훨씬 덜 덥죠. 전기를 덜 쓰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저걸 하는 겁니다. 오른쪽 지도는 뭘까요? 뉴욕에 현재 시공을 한 쿨루프 건물들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계속 늘고 있어요. 뉴욕이 열심히 하는 도시거든요. 자, 한번 봅시다. 사진을 찍어봤어요. 위아래 차이가 확 나죠? 이 위 사진은 그냥 표면만 잔디 내지는 뭐 이게 좀 지표면에 붙어 있는 식물들을 심은 거고, 여기는
관목, 그다음에 나무도 좀 심고 해놨습니다. 효과가 훨씬 나을게 높죠? 온도 차이가 확 나죠? 이거 다 보셨을 테고. 영성 어린이집, 여기 공공어린이집인데, 여기는 그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좀 대규모 시공을 한 겁니다. 대수선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에너지 절감률이 66% 정도 덜 쓰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다 미루고 새롭게 지을 수는 없잖아요. 비용이 많이 드니까. 드디어 달려서 기후에너지 진흥으로 왔습니다. 네. 저희 기후에너지 진흥원은 크게 이제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 신재생 에너지, 녹색 건축물, 자원순환, 환경교육 이렇게 5개에서 일을 합니다. 뭐 이런 관리 행정 계획들 뭐 이런 것들 계속해서 만들고 있었고 연구들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 참고해서 보세요. 저희들이 이제 탄소 중립 지원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평가 모델이라는 게 있고 기후환경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이 있고 도시탄소 관리 시스템, 자발적 온실가스 거래 시스템,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 시스템, 기후환경 교육 통합 플랫폼 6개 플랫폼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구축 중에 있어서 아직 홈페이지에 전면 오픈을 안 하고 있는데 도시평가 모델하고 도시탄소 관리 시스템은 제가 올해 대학 관련 연구원들, 공공기관은 달라고 하면 비번과 아이디를 다 드리라고 그랬어요. 여기 들어오시면은 이런저런 이제 통계들을 여러분들이 분석해 볼 수 있거든요. 기후변화 등등 해가지고. 대신 조건이 있다. 비번과 아이디를 가져가서 뭔가 연구 성과물이 나오면 우리 진흥원과 공유한다는 조건으로 공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평가 모델 시스템은 도시바람기를 상세 분석하는 시스템입니다. 폭염, 미세먼지 뭐 이런 것도 취약 지역을 이제 분석하는 거고 왼쪽에 있는 녹색 도시탄소 관리 시스템은 건물, 교통 분야 상세 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GIS 기반 위에 올려서 표출을 해주는 게 빅데이터 플랫폼입니다. 이따 이걸로 전남대학교 분석한 거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 돌리느라고 한 일주일 이상 들었는데 이것도 슈퍼컴퓨터가 있어야 이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고 이게 그겁니다. 이따 이것도 시연하면서 하시기로 하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보시고요. 이것도 자료 참고하시고 이것도 참고하시고 자 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할 수도 있는데 이 시스템을 직접 운영하는 연구원을 제가 같이 가자고 해서 지금 같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선배님이세요. 오셔가지고 저 시연을 잠깐 하고 설명을 좀 하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 기후에너지연구원 경영기시대 이승호라고 합니다. 경영대학 공사학번에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지금 경영대학이라고 이런 문과나 이과대학에 하는 뿐만 아니라 영역이 많으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간단하게 저희 이게 홈페이지인데요. 홈페이지에서 저희 시스템에 간단하게 연결하는 방법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오른쪽 보시면 이거 도시 탄소 관리 시스템이라고 도시 아까 보셨다시피 광주의 탄소 배출량을 카운터로 합니다. 그래서 전기나 가스 이런 것들을 다 수집을 해서 건물별로 또는 지역별로 얼마나 배출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한눈에 보여주는 거고요. 보시면 이렇게 구별로 지역별로 저희가 다 표기를 해놔서 우리 농공동이 얼마나 배출하고 있고 또는 북부가 얼마나 배출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보시면 왼쪽 지도에서 보면 북구를 누르면 북구에 있는 동호회를 바로 볼 수 있고요. 농공동 누르면 오른쪽 탭에 보면 건물별로 공공교육, 교통 부분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집 온실가스 계산기라고 현재 우리가 가정별로 전기를 얼마 쓰고 있고 가스를 얼마 쓰고 있는지 체크하면 얼마가 지금 배출량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얼마를 줄이겠다라고 쓰면은 얼마나 줄여지는 것까지
세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감축 효과까지 볼 수 있고요. 다시 돌아가서 이게 로그인을 해야 되는 시스템인데 로그인을 하면 이제 동별로 나오는 걸 좀 세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건축물 배출량을 좀 볼 수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2014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건물별 배출량을 좀 자세히 정리하고 있고요. 보시면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등등을 볼 수 있고 건물의 종류별로 그다음에 뭐 월별, 에너지원별, 용도별 등 세세하게 그냥 보고 싶은 내용들을 다 클릭을 해서 세부적으로 볼 수가 있는 탭입니다. 이건 약간 좀 전문가적인 부분으로서 좀 필요한 부분들을 데이터를 좀 정리해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교통과 녹지 부분도 똑같은 형식으로 교통도 그 지역구마다 몇 대가 지금 등록되어 있고 얼마나 이동을 하고 얼마나 썼고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시다시피 원단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건축물 원단이라고 해서 면적당 얼마나 배출하고 있는지 또는 뭐 어떤 큰 건물에서 그러니까 또 분야별로 공공 부분에서는 원단위가 얼마나 나오고 그다음에 교육 부분에서는 원단위가 얼마나 나오고 이런 식으로 세밀하게 볼 수가 있는 탭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렇게 통계의 정도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조금 다운 분석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배출 요인 분석을 할 수 있는 탭도 마련해 놔서 뭐 사회 지표들을 좀 추가로 해서 인구량 얼마, 그다음에 뭐 재생에너지가 얼마 되고 또는 뭐 전기자동차가 얼마 투입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도 다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 평가 모델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흔히 알고 계시는 기상청에서 보는 기상청에 있는 모델들 불려서 기상 예보를 하잖아요. 그런 것 같은 걸로 워프 모델이라는 모델을 불려서 광주시만 포커스를 딱 해서 모델을 돌립니다. 그래서 광주시의 기후 기상 모델을 돌려서 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제 홈페이지에서 오른쪽 가보시면 이렇게 열려 있는데 이게 저희 광주시 2D 모델로도 해서 그냥 간단하게 보여주는 시스템이고요. 이게 첫 페이지 위쪽 보시면 2D 맵이라고 있는데 이걸 보시면 현재 광주시의 이렇게 모델들을 볼 수 있고 3D라고 해서 저희가 건물을 세우고 이렇게 보신 바와 같이 건물 세우고 바람길이 어떻게 가는지 이 방향에 따라서 어디가 온도가 더 높고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으면은 그 건물 뒤에 바람이 막혀 있으면 정체 현상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도 볼 수 있고 건물 뒤에 그런 정체 현상이 생기면 온도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상 모델을 돌려서 예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에 있습니다. 슈퍼컴퓨터를 돌려서 모델을 돌리고 있고요. 여기 예보 모델에 가보시면 이런 식으로 광주 전체 모델이 나오고 한 지역을 클릭하면 그 지역의 온도, 습도, 뭐 기온, 기후 이런 것들 다 볼 수 있는 템이고요. 왼쪽에 보시면 변수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보고 싶은 변수를 클릭하고 일자를 클릭하고 뭐 이런 시스템을 클릭하면 화면이 표시되고 그 표시되는 형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AI를 좀 활용해서 폭염이랑 폭우를 좀 분석해보자 해서 단순하게 그냥 모델뿐만 아니라 AI를 동원해서 조금 기법들을 좀 써서 추가로 지금 AI 기후재해 예보라고 추가로 시스템을 구축해놨습니다. 그래서 일자별 폭우 발생 확률, 그다음에 폭염 발생 확률들도 추가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워크 모델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상청에서 쓰고 있는 모델들도 충분히 제공할 수 있게끔 기상청 모델을 좀 사서 여기 들어오시면 여러분들도 좀 다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델을 좀 보고 싶다 또는 이 모델을 소스를 좀 받아서 내가 좀 연구를 해보고 싶다 하면 여기 들어오셔서 자료를 다운받은 다음에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 분석한 것들을 뭐 분석도 하고 평가도 하고 검증까지 하는 시스템을 지금 다 만들어 놨고요. 이 부분은 환경 기상 관측자인데 실제로 시간별로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는 것들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보시면 아까 뭐 광주 지점, 어디 지점, 뭐 어디 뭐 무슨 공이 어디 지점 이런 데이터들을 다 수집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끔 해놨고요. 그다음에 단순히 기상 자료뿐만 아니라 환경 자료를 같이 수집해서
이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또는 뭐 이상황 이런 것들 데이터들도 볼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해놨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걸린 자료가 아니라 한국인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를 조금 만져가지고 데이터를 나온 거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약간 모델 데이터가 아니라 관측 자료 데이터입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 탄소 관리 시스템과 도시 평가 모델 시스템을 합쳐서 한 번에 표출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홈페이지에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주로 여기 시스템의 주된 목적은 GIS의 도시 탄소 관리 시스템과 도시 평가 모델 시스템을 얹어서 볼 수 있게끔 표출하는 거고요. 이 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그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 건축물 온실가스 데이터나 아까 도시 탄소 관리 시스템 볼 때 로그인을 해서 봐야지 등 그런 부분이어서 로그인을 하면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요. 건물 하나하나 건축물 온실가스 에너지 상태 현황, 건축물 에너지 온실가스 총량, 에너지 전년도들 분석 등을 다 볼 수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클릭해 보면 세부적으로 많은 상세한 클릭할 수 있는 분야가 나옵니다. 에너지원, 연면적, 층수, 구조, 용도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내가 보고 싶은 것들만 딱 클릭해서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를 클릭하고 표출하면 사용 승인 연도며 해당 연도며 월이며 자치구며 이렇게 다 원하는 걸 클릭해서 이 분석을 누르면 화면에 GIS 화면에 표출이 되고요. 이렇게 봉별로 얼마나 배출이 되고 그래서 이런 범위에 따라서 항상 표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게 건축물뿐만 아니라 보통, 녹지, 기후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사시면 RFI라고 해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찍잖아요. 그것들을 다 수집해서 어느 동에서 어느 아파트가 음식물 배출량이 나오는지까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에 음식물 쓰레기가 좀 많이 나고 어느 동에 음식물 쓰레기가 적게 나오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좀 안타까운 건 저희가 RFID 기반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안 하는 일반 가정에서 내놓는 것들은 수집은 아직 되지 않고 있고요. 추후에 이런 것까지 좀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오면 그런 것도 가능해서 건축원시 전체 음식물 배출량을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것을 2D뿐만 아니라 3D로도 변경을 해서 건물 하나하나 단위까지 볼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공단위뿐만 아니라 이렇게 건물별로 지금 건축물별로 얼마나 배출할 수 있는지를 시스템에 해놨고요. 지금 전남대표가 크게 한 덩어리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전남대표가 하나의 건축물 주소 PNU라고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하나의 건축물 배출량으로 합산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작은 건물 단위 하나하나의 배출량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걸 약간 좀 비공개로 하는 이유가 이게 약간 좀 민원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건축물에서는 에너지 배출량이 되게 많이 돼요. 근데 바로 이렇게 B라는 건축물에서는 에너지 배출량이 작고요. 그러면 이 건물이 되게 단일이 잘 되고 되게 좋게 잘 지어졌구나라고 전혀 그런 게 아닌데 오해를 해서 왜 우리 집 건축물이 에너지 배출량 많이 하냐라고 민원을 좀 받으신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에너지 사용량, 배출량, 그다음에 연도별로 얼마나 배출하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해 놨습니다. 여기까지. 근데 여러분 몇 번 해보면 그냥 알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전남대학교 탄소 배출량하고 폭염 지역 분석을 해봤는데 제가 조선대학교도 해봤거든요. 근데 조선대학교는 민간 사학이어서 건물이 조금씩 늘었던 것 같아요. 매입하고 늘리고 해서 건물이 이제 그때 당시 그 매입한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갖고 지번이 다 쪼개져 있어요. 근데 전남대학교는 하나로 묶여 있어가지고 건물별로 분석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학교는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2023년 6월부터 올해 9월 달까지 기온들을 한번 쭉 봤습니다. 그래서 패턴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 이게 날짜 이게 바뀌는 거 보이시죠? 주로 빨간 것들이 계속해서 머무르는 지역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전남대학교 위치가 대충 어떻게 좀 예측이 되나요? 예, 여러분들은 더운 데 살고 있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이렇습니다. 근데 그 가장 더웠던 날, 8월 6일 오후 1시, 이렇게 됩니다. 37도, 38도 이쪽 색깔들하고 많이 닮아 있죠? 여기가 어디예요? 전남대학교. 덥습니까? 실제로 더워요? 네. 이게 전남대학교. 근데 파란 색깔이 있는 게 점이 2개 보이죠? 저건 어디? 물. 물 빼고는 다들 좀 덥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동산 같은 게 하나 있습니까? 가운데쯤에? 숲도 있습니까? 네, 여기는 좀 덜 더운 것 같아요. 예. 전남대 건물 쪽, 이쪽이 좀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고속도로 근방이 좀 더운 것 같습니다. 배출량 데이터 분석을 이제 해봅니다. 자, 총 배출량으로 보면, 월로 보면 어디가 많아요? 여름하고 겨울. 그럴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에어컨도 틀어야 되고, 난방도 해야 되고, 패턴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조선대학교하고 비교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디가 더 많습니까? 어디가 많아요? 이 자료는 없죠? 예, 나중에 저희들 그 데이터 돌린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다 드리고 가세요. 그 PDF 파일. 예. 이렇습니다. 어때요? 줄여야 되겠죠? 재생에너지도 많이 늘려야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요. 이건 자료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온실가스 1톤을 줄이면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는 거니 했을 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계량화를 시켜봤어요. 이 형광등 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일주일에 5일 8시간 일하는 기준입니다. 형광등 35개를 LED로 교체하면 1톤. 그 다음에 백열등은 21개. 아이스팩은 500톤을 모아야 1톤 줄일 수 있어요. 자, 아이스팩 모아야 돼요? 안 모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모아야 됩니까? 저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아이스팩을 열심히 모으는 분들,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 있다고 그랬죠. 머리는 가는데 뭐가 안 가? 몸이 안 가잖아요. 몸이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열심히 하는 분들은 전기도 줄이려고 할 것이고 음식물 쓰레기도 덜 내보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자, 이지도하고요. 이지도하고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똑같은 건데 어때요?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색이 다르죠?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뭘까요? 색약지도입니다. 색약지도. 자, 하나 더 볼게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은데 차이가 느껴집니까? 뭘까요? 이것도 색약지도. 왜 이걸 내가 굳이 넣었을까? 뭘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문학적 감수성. 왜냐?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해갖고 취약계층들에게 뭔가 정보를 줘야 될 때가 있고, 취약계층의 입장에서 야, 이거 정말 필요한 거다고 이렇게 동의하고 공감하고 필요성을 인식을 해야 뭔가 개선하려고 할 거잖아요.
이럴 때 필요한 게 인문학적 감수. 그거 여러분들이 이거 하셔야 돼요. 이게 있는 사람이 만든 정책하고 엔지니어가 숫자만 보고 만든 정책하고는 수용성은 하늘과 땅 차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문학적 감수성을 높이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셔야 됩니다. 자, 거의 마지막에 왔는데 산업혁명 시기 1850년부터 해가지고 19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변화와 세대 간 환경 변화 전망입니다. 이게 1980년이에요. 이게 이제 온도가 0.5, 1.5, 2, 2.5, 3, 3.54 이렇게 쭉 이제 레벨이 올라가는 건데 여러분들 몇 년도에 태어나셨어요? 대충 1990년대? 2000년입니까? 아, 죄송합니다. 예. 2000년도에 태어나셨으면 이게 2020년이잖아요. 이쯤 되겠죠? 해방 시기하고 비교했을 때 색깔이 어때요? 올라가 있죠. 이때 태어난 사람들에게 소위 말하는 일상의 색깔은 이 색깔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40년, 30년이 됐을 때 변한 만큼은 여러분들은 변화를 느끼시겠죠. 네. 여러분들에게 이게 뉴 노멀이에요. 새로운 일상, 새로운 표준,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때 태어난 사람의 시각에서는 이게 일상이죠. 당연하다고 느끼겠죠. 이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 세상은 어때요? 끔찍하죠? 힘들죠? 자, 기후변화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미래 세대에게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우리가 줄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천만의 말씀. 기후변화는 미래 세대의 일이 아니고 현 세대의 일이면서 미래 세대의 일이에요. 우리 일이에요, 우리 일. 네.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나의 노후, 나의 나중의 일상이 좀 더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온전한 삶을 사시려면 지금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돼. 탄소 중립 관련해서. 아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 속에서 크게는 에너지를 전환하는 문제, 뭐 이런저런 정책들이 뭐 어떻게 되는 문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굉장히 중요한 꼭지로 하나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수요 관리, 행태 개선, 내 삶의 태도를 조금만 바꾸면 음식물 쓰레기하고 에너지, 전기 사용량을 좀만 줄이면 1년에 아까 전기차 몇 대 바꾼 효과 있었어요? 8,800대 바꾼 효과 있었습니다. 96세대가 참여해가지고 지금 아까 보니까 전남대학교 지금 전체 학생 수가 17,000명? 그 정도 됩니까? 더 올려요? 얼마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 2만, 예. 2만 명이라고 칩시다. 이분들이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 조금 덜 버리고 에너지 사용량 줄이면 1년에 전기차 몇 대 바꾼 효과? 2만 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티끌모아 태산. 탄소 중립은 어느 순간에 세상이 획기적으로 뒤집어듯이 확 오는 게 아니고 쌓아가는 거예요. 쌓아가는 거. 기후변화가 수십 년 걸쳐서 왔잖아요. 이거 어느 한순간에 확 돌릴 수 있어요? 자, 50, 60대에서 몸에 병이 왔습니다. 안에. 어느 순간에 갑자기 아팠을까요? 처음에 뭐 이런저런 작은 시작으로 해서 이게 이제 중병이 됐겠죠. 이걸 어느 날 한 방으로 뭐 주사 한 방에 수술로 확 고칠 수 있습니까? 그걸 기대하면 안 되죠. 수십 년 동안 몸을 괴롭혀 왔으니까 수십 년 동안 몸을 돌봐줘야 또 그만큼 회복이 되는 겁니다. 대신 그 속도는 우리가 조금 당길 수 있겠죠. 이 지도를 보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결혼하셔가지고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날 해가 대충 이 정도 됩니까? 2030년?
그렇게 되죠? 2040년? 30년? 이 아이들이 만나는 세상. 이 아이들만 만납니까? 여러분도 만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걸 경험을 했잖아요. 누가 더 충격이 커요? 여러분이 더 커요. 예. 남 일이 아닙니다. 한 시간 40분 달려왔는데 제가 사실 욕심을 냈어요. 이거 최소 3시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다음에 또 만나기는 쉽지 않을 거다. 한 번에 좀 많은 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다 이야기는 하지 못하더라도 자료로는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 지금 자료집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는 그래도 한번 쭉 훑어서 왔으니까 이걸 어느 한 구석에 버리지는 말고 박아놨다가 맞아. 그때 재생에너지 관련해가지고 에너지 뭐 발전량 변화가 있었지, 표가 있었지. 그때 얼른 꺼내서 그 표만 보세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데이터가 궁금하면 밑에 출처 달아놨으니까 검색해서 들어가 보면 이제 좀 상세한 자료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네.